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령유입니다. 오늘 버려기가 여러분하고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없습니다. 가족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자 삽니다. 혼자 밥 먹습니다. 혼자 술 마십니다. 혼자 늙어갑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가족이 지금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려기가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는 말과 식구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입니다. 형이 미국에 있어도 형이고 동생이 부산에 살아도 동생입니다. 그런데 식구는 무엇입니까? 한자로 먹을 식, 입, 구입입니다. 말 그대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내를 소개하면서도 우리 집 식구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가 섞였나 보다 밥을 같이 먹느냐,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서로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느냐, 이게 어쩌면 진짜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피는 이어져 있는데 마음은 끊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 그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버리기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가족은 있는데 식구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가족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집에 들어오면 내 편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깨지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겪고도 집에 돌아오면 밥은 먹었느냐, 이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버리기는 이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합니다. 휴대전화는 점점 좋아집니다. 인공지능도 발전합니다. 돈을 보내는 것도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연락처에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한두 명도 없는 세상,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버려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버령유는 집에서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5 자녀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우리 여동생 한 명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은 4남매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저한테 불만이 참 많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좀 더 맞춰드려야 했는데, 조금 더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께 잘못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고, 저도 먹고 살아야 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를 먹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요즘 이 생각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그때 한 번 더 전화할 걸, 그때 밥 한 끼 더 같이 먹을 걸.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버려기가 자식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여러분, 딸 여러분, 부모님께서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부모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자식 마음을 몰라줍니다. 때로는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안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안 합니다. 이렇게 살아버리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후회. 그러니까 자식도 조금은 부모를 받아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늙어가고 있다면 조금은 더 늙게 봐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버리기가 부모님 편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좀 놓아주십시오.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실패한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쁜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고 자식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부모도 자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것은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도 노력하고 자식도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서야 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 사이의 끈이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버리기는 이걸 직접 느꼈습니다. 저도 2014년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떠나보내면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때 참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들이 서로 연락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할까?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하는데 누가 갈래? 이번 명절에는 어디서 모일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공통 분모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각자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식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는 형제에게도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워집니다. 버리기는 그래서 설아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무릎 아래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형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라는 중심이 있을 때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형제가
남보다 더 먼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는 남이다, 이렇게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형제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남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형님, 동생, 누나, 언니, 여동생, 피가 이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버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남으면 그때부터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네가 더 가졌다, 나는 부모님을 더 모셨다, 왜 저 사람에게 더 졌느냐. 처음에는 부모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까지 갑니다. 소송까지 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자식들이 사이좋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돈이 많든 적든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돈보다 형제가 먼저입니다. 돈은 벌면 됩니다. 재산은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돌아가신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끊어진 형제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요즘 이런 말도 합니다. 피보다 진한 돈. 버리기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돈이 피보다 진해지는 순간 가족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버리기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보다 진한 것이 사람의 정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했던 세월입니다. 어릴 때 같이 먹었던 밥입니다. 같이 울었던 기억입니다. 같이 웃었던 기억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던 기억입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같이 울었던 기억입니다. 그게 가족 아닙니까?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형제 때문에 마음 아픈 분 계십니까? 있을 겁니다. 저 사람하고는 죽어도 안 본다. 내가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내가 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물론 무조건 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는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 하나, 말 한마디, 돈 몇 푼 때문에 평생 형제를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버리기가 오늘 당장 전화해서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해, 이렇게 말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망각도 필요합니다. 배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합니다. 버리기가 참 좋아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잔인할 때도 있지만 고맙게도 은혜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싫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세월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크게 싸웠다고 해서 그 관계를 당장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서로 마음을 깔아앉힐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밥 한 끼 같이 먹을 기회가 생기면 그때 그냥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형제 아이가 그 한마디면 됩니다. 버리기는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밥 이야기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가 멀어졌다면 거창한 것부터 하지 마십시오. 밥 한 그릇 같이 드십시오. 전화해서 야, 밥이나 한 끼 먹자. 이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우선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냥 밥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참 가난했지. 아버지 참 무서웠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밥 많이 해줬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에게 전화한 게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그 인간하고는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형제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건강했던 형제가 내일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뤘던 전화 한 통이 나중에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기가 부탁드립니다.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하십시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십시오. 밥 먹을 수 있을 때 밥 한 끼 같이 드십시오. 저 버리기도 부모님께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아버지 말씀을 조금 더 들어드릴 걸. 그때 어머니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릴 걸. 이런 생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께 잘할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형제도 결국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인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서로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한 번씩 만나십시오. 명절에 꼭 만나지 못하면 평일이라도 만나십시오.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잘 지내나?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족이 무너지면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집이 커도 외롭습니다. 좋은 차를 타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정작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보루를 지키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좀 더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조금 더 받아주고 형제가 형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서로 상처를 주었으면 조금 늦더라도 사과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용서하고 언젠가는 다시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것, 저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는 결국 함께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제 한 분이 계십니까? 누나가 떠오릅니까? 동생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는 자식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오늘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길게 말하지 마십시오. 잘 지내나? 밥은 먹었나?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어쩌면 그 전화 한 통이 끊어졌던 가족의 끈을 다시 묶는 첫 번째 매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리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국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형제 아이가, 그 한마디를 잊지 맙시다. 오늘도 버릉유 영수TV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버릉유 영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